안녕하십니까, PD 대리입니다. 50-50 소송 오늘 조정 합의가 있었는데요. 1차 불발되었습니다. 50-50와 어트랙트 측 간에 이제 오늘 있었던 조정 합의는 불발되어서 법원에서 추가 협의로 이제 시한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불발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방향 아닙니까? 댓글을 어저께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댓글에 조정은 없다, 이제 끝까지 가자, 막 이제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조정이 불발되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기간을 주고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50부 박범석 수석 부장판사님, 오늘 9일 멤버 4명의 소속사 어트랙트 측 상대로 이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오늘 조정 협의에는 세나 정세현, 아란의 어머니 정은하님 이 두 분만 이제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트랙트 측은 이제 전홍준 대표님은 나오지 않으신 것 같고, 이제 양측의 대리인과 함께 참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트랙트 측 담당자분이 이제 나오셨다고 하고요. 그렇게 이제 한 2시간여 가량 협의를 하였는데 별다른 내용은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어트랙트 측에서는 정산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복귀 후에 충분히 대화로 풀어갈 수 있게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또 전폭적인 지원도 충분히 고려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복귀를 강조를 하였고요. 어트랙트 측 대리인이 재판부가 16일까지 당사자끼리 만나서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오해를 풀 기회를 가지라고 법원에서 권유를 했죠. 근데 이제 멤버 측에서는 불참한 멤버들 의사까지 확인을 하고 일주일 내에 한 번 더 만나서 상생할 수 있는지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법원과 이제 어트랙트 측에 의사를 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한두 시간 이렇게 대화를 했다라면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별다른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2시간가량을 비공개로 조정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얘기가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뭔가 얘기가 오고 갔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 세나하고 아란 이 두 멤버의 어머님은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멤버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한 번 더 조정 합의가 얘기를 통해서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서로 간의 양측 간의 피해가 덜 가기 때문에 뭐 계속 같이 7년 계약 기간 내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자세로 이 대화를 했는지 좀 그게 좀 더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 팬들과 케이팝을 좋아하는 이런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조정 합의만 이렇게 하고 그 내용도 조정도 어떤 성과 없이 그냥 이렇게 헤어지게 됐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대리인이 왔기 때문에, 변호사 대리인이 왔기 때문에 이 대리인이 50-50의 지금 현재 상황과 팬들한테 전하는 메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조정 합의를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헤어지면은 약간은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아무런 또 팬들이나 이런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또 없었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거죠. 이제 손배소 소송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갈 것이고, 손해배상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면은 이제 50-50도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고, 1시간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1시가 참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양측 간의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이 됩니다. 자, 이 50-50 전속계약 효력
효력정지 가처분 맡고 계신 박범석 수석 부장판사, 이분이 굉장히 이런 이제 연예계 판결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연예계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이 전에 판결을 내렸던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사님이 전에 이제 강다니엘 효력정지 가처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판결을 내리신 판사님인데, 이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강다니엘의 그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해줬습니다. 예, 인용을 해줘서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이제 판결이 내려졌고, 이 부분은 이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소속사 LM이라는 소속사가 강다니엘의 협의 없이 이제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 요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가, 그래서 전속 계약이 위반이 된 상황이어서 소송을 냈고,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강다니엘이 이제 혼자 기획사를 만들어서 솔로로 데뷔 준비를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님이 어떤 위반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면은 이렇게 연예인의 손을 바로 이렇게 들어주면서 인용을 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50 사태도 만약에 여러 가지 자료, 그 변호사가 제출한 그런 서류들을 많이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50-50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뭐 그런 내용을 다 하나하나 검토를 해봤을 때 배임이라든지 정영준 대표님의 횡령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 연예인의 활동의 문제, 그 다음에 정산의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양측에 합의를 해라, 이렇게 이제 조정 합의를 시간을 준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오늘도 조정 합의가 안 돼서 시간을 더 준 거죠. 조정 합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별다른 어트레트 측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2차 조정 합의 일주일 안에 또 나머지 멤버들과 어떤 의견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고, 아마 전체 의견을 듣고 이렇게 이제 다시 활동을 하든지 합의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송으로 끝까지 가든지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다시 한번 조정 합의에 멤버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본인의 운명과 인생이 달려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중요한 시기다. 뭐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뭐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오리라고는 보장이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족들과 멤버들은 굉장히 일생일대의 어떤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50-50와 블랙핑크가 미 MTV 어워드, MTV 어워드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이렇게 후보로 줄지어 올라간다는 게 참, 와, 살다 참 이런 일도 있네요. 예. 자, 우리나라 가수들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50-50가 또 올랐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또 빌보드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곡이 돼가지고, 참 이렇게 소송으로 지지부진하고 활동도 안 하고 있는 와중에 또 뮤직비디오 어워드,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 이제 올해 후보로 올랐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수상자 부문을 후보로 공개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된 후보는 블랙핑크, 에스파, 그 다음에 50-50,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6개 팀이 이름을 후보로 올렸습니다. 그 외에 많은 후보들이 많이 있겠죠. 예. 그 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올린 팀은 블랙핑크입니다. 핑크 베놈으로 베스트 K-팝상, 와, 이게 K-팝이 이렇게 아예 장르가 하나 생겼네요, 상이. 그 다음에 베스트 안무, 그 다음에 베스트 아트 디렉션, 그 다음에 베스트 편집, 이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예, 블랙핑크가 아무래도 가장 수상할 확률이 높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베스트 안무라든지 베스트 아트 디렉션, 그 다음에 편집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수상 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MTV 뮤직 어워드 비디오 부분에 대해서도
블랙핑크가 가장 유력하죠. 예, 블랙핑크가 가장 이 후보들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에는 저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이 남자 그룹 이 팀이 조금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가장 이 후보들 중에서는 압도하고 넘사벽이죠. 예, 블랙핑크는. 그렇기 때문에 블랙핑크가 아마 수상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제 후보에 50-50가 또 올라갔다. 그 참 전홍준 대표님이 그렇게 이제 후보라도 올라가면은 굉장히 우리 역사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빌보드 신인상 후보에도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지금 누리는 상황에 이렇게 지금 욕심과 탐욕과 이런 걸로 이렇게 그 일을 그르치면은 안 되죠.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기회이고, 참 음악인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인데 빌보드의 어떤 후보로 올라가고 또 이 미 MTV 뮤직 어워드의 후보로 올라가고, 참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그런 시기인데, 뭔가 어떻게 조정이 잘 이루어지던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다 물거품이 되고 소송전으로 진흙탕이 되면은 나라적으로도 망신이고 세계적으로도 망신입니다. 그 가족분들은 그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네요. 뭐 이렇게 상까지 다 후보에 올라가고 빌보드에 올라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이런 음악을 어떻게 됐건 간에 했는데, 그런데 이게 소송으로 원룩져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면서 원히트 원더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허무한 상황이 되고, 또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뭐 몇 년간 활동도 못하게 엄청나게 이제 그런 소송전이 이루어질 건데, 그런 조건이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잘 곰곰이 생각해보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잘 하셨으면 하고요. 자, 전홍준 대표님은 뭐 계속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실 거라고 응원하는 그런 K-팝을 사랑하는 그런 팬들이 굉장히 전홍준 대표님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진행되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제이리님이 또 제이리님 채널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꼬북이라는 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님을 굉장히 비난하면서 뭐 안성일 대표와 이 50-50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옹호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렸던 그런 유튜버인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더기버스 측에서 아르바이트나 더기버스 쪽 직원이 만드는 채널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굉장히 되는 그런 채널이다, 이런 느낌이 받아져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더기버스 측에서 아르바이트 유튜버를 고용했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의심이 듭니다. 충분히 그런 의심이 들고, 만약에 더기버스 측 직원이 했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밝혀질 것이고요. 제3자를 통해서 아마 그 채널을 만들고 운영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소스들을 더기버스 측에서 제공을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 내용은 이제 제이리님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 한 번씩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면 안성일, 편안한 밤 되시고요. 감사드립니다.